카롤리나는 리바스 저택에 도착하지만 그 웅장한 문 뒤에 불길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작은 신호, 대화, 그리고 금지된 복도가 모든 것이 겉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가족의 과거에 묻혀있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위협을 가한다. 이제 카롤리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쌍둥이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태양이 막 떠오를 때 지은이가 처음으로 과달라하라의 호화로운 목련대로를 밟았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구겨진 종이에 적힌 주소를 들고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길 양쪽에 우뚝 솟은 웅장한 저택들을 하나하나 흡수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삶과의 대비는 너무나 극명해서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5살의 지은이는 경상북도 시골 출신으로 단순히 소지품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꿈과 희망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검소함과 열심히 일하는 것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인내와 타인을 돌보는 것의 가치를 배웠고 이러한 자질들이 그녀를 낯선 대도시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할 기회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1080번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이자 일터가 될 김가의 저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철제 대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 졸졸 흐르는 분수와 이국적인 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정한 옷매무새를 고친 뒤 돌로 된 길을 따라 웅장한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의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지은이군요. 그녀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윤지영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은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 여사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은 지은이를 안으로 안내했고 젊은 베이비시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외부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계단, 그리고 지은이가 평생 가져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예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윤지영이 말하며 그녀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은 넓은 놀이방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는 약 6살쯤 되어 보이는 똑같이 생긴 두 여자아이가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윤지영과 지은이를 보자 아이들은 즉시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윤지영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지은이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을 돌봐주실 거야. 쌍둥이들은 동시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의 키에 맞춰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기쁘구나. 수아가 좀 더 외향적인 듯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놀 거예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함께 정말 재미있게 놀 거야. 서아는 좀 더 수줍어하는 듯 언니 뒤에 반쯤 숨었지만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은이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천천히 해도 돼, 네가 편한 대로. 윤지영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너희 셋이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해요. 지은이 씨,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가 당신 방을 준비할게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윤지영이 나가자 그녀는 쌍둥이들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자, 너희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다음 몇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인형놀이, 퍼즐 맞추기, 상상 이야기 만들기의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수줍음 많은 서아조차 점차 마음을 열고 웃으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지은이는 아이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기쁨에는 지은이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알지 못했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영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은이가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에 윤지영은 미소 지었고 지은이를 고용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벌써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씨, 집의 나머지 부분과 당신 방을 보여드릴까요? 지은이는 일어서며 아이들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지영을 따라 저택의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호화로운 세부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걸작 같은 그림들, 페르시아 양탄자들, 역사와 불을 뿜어내는 듯한 골동품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방이 될 거예요. 윤지영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방은 그녀가 자란 집 전체보다 더 컸으며 킹사이즈 침대, 우아한 책상,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지은이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지영은 그녀의 반응에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이곳에서 편안하게 느끼길 바랍니다, 지은이 씨. 이제 당신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 말은 지은이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가족의 일원. 그녀는 이런 곳에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기 위해 참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 여사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저에게 주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좀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지은이 씨.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물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자신의 자매처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지은이가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 무언가, 아마도 걱정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그것에 대해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윤지영은 화제를 바꾸어 집안의 일과와 지은이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이는 새 방에서 혼자 앉아 그날의 격동적인 사건들을 되새겼습니다. 창 너머로 저택과 정원은 달빛 아래 동화 속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무들 사이로 춤추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지은이는 이 집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창에서 물러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 그녀의 새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잠이 들며 지은이는 미래가 준비하고 있을 모험들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가의 저택이 그 조용한 벽들 사이에 숨기고 있는 도전들과 비밀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지은이는 김가의 일상에 점점 더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은 쌍둥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아침 식사로 시작되었고 이어서 집에서의 학습 시간과 넓은 정원에서의 놀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산책이나 근처 공원 방문으로 시간을 보냈고 항상 지은이의 따뜻하고 주의 깊은 보살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에 익숙해질수록 지은이는 겉으로 보이는 동화 같은 삶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갈 때 갑자기 중단되는 대화들, 윤지영과 그녀의 남편 재원 씨가 주고받는 긴장된 눈빛들, 그리고 한밤중에 수상한 전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운 어느 오후, 아이들이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동안 지은이는 저택을 좀 더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녀가 거의 가보지 않았던 3층의 복도로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가족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금색 액자 속에 김가의 여러 세대들이 엄숙하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살짝 열린 문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양심이 호기심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충동에 굴복한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서재였지만 집안의 다른 어느 곳과도 달랐습니다. 저택의 나머지 부분이 사치스러움을 뽐내는 반면 이 방은 검소하고 거의 스파르타식이었습니다. 어두운 목재로 만든 책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서류와 폴더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과 파일들로 빼곡했습니다. 갑자기 지은이는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재빨리 물러나 근처의 테피스트리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재원과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지나가 서재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지은이는 아이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서재는 집의 나머지 부분과 그렇게 달랐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 이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원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가 계속 긴장한 채로 자주 전화를 확인하고 윤지영과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던 중 수아가 지은이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순진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은 선생님, 왜 아빠랑 엄마는 민호 삼촌 얘기할 때마다 슬퍼해요? 지은이는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호 삼촌? 그분이 누구니 수아야?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동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가 오래전에 떠나셨대요. 지은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호기심을 숨기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때때로 복잡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 아이들을 재운 후 지은이는 미스터리한 민호 삼촌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그리고 왜 그의 언급이 그렇게 슬픔을 자아내는 걸까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지은이는 집안의 모든 세부 사항과 가족들의 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윤지영이 가끔 거실의 특정 사진을 멜랑콜리하게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수년 전에 찍힌 것 같은 가족 사진으로 더 젊어 보이는 재원과 알지 못하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던 중 지은이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난감 서랍 맨 아래에 숨겨진 오래된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원이 자신과 매우 닮은 남자를 껴안고 있었고 둘 다 보트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자 재원과 민호 2010년 여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민호가 사라지기 전 형제들의 마지막 사진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가족들은 그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발견한 곳에 다시 넣으며 지은이는 김가의 비밀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아와 서아를 자신의 동생처럼 사랑했고 윤지영과 재원에 대한 충성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 가족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지은이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베이비시터 고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를 받아들인 가족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지은이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재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걱정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김가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든 그녀는 쌍둥이들을 보호하고 가능하다면 윤지영과 재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지은이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갖 이론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가를 위협하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시계가 새벽의 시간을 가리키는 동안 지은이는 자신과 옆방에서 순진하게 잠자는 아이들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아와 서아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할 것입니다. 지은이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김가의 저택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녀의 용기와 충성심, 사랑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태양이 막 떠오를 무렵 지은이는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결연한 마음으로
김가의 비밀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내려가던 지은이는 저택 전체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지영은 부엌에서 멍하니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 잔을 휘저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지은이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윤지영은 돌아서며 눈에 닿지 않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씨. 아이들은 아직 안 일어났나요? 아직이요, 곧 깨우러 갈 거예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부인?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 윤지영은 뭔가를 털어놓을 것처럼 보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 씨. 그저 가족 사업 문제예요.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용주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윤지영이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억지로 평범한 듯 흘러갔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베란다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전날 밤의 사건들과 윤지영의 명백한 걱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쌍둥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지은이는 저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3층 복도로 향했고 그녀가 며칠 전 발견한 수수께끼 같은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자 지은이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엿들을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재원 씨. 윤지영의 목소리가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민호에 대해 알아내면 어쩌죠? 알아내지 못할 거야. 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지은이는 그 속에 불확실함이 깃들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제대로 했어. 서류들은 안전해. 하지만 만약 그만해, 윤지영. 재원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우리 딸들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해.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지은이는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테피스트리 뒤에 몸을 숨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원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몇 초 후 윤지영이 그를 따라 나왔고 그녀의 눈은 붉고 촉촉했습니다. 복도가 비어있을 때 지은이는 숨겨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재원과 윤지영이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현재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걸까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지은이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책과 서류로 가득 찬 선반들을 훑었습니다. 높은 선반 위의 금속 상자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끝으로 서서 그녀는 겨우 상자의 손을 뻗어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들은 건설 회사와 관련된 큰 금융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에 김성이 등장했지만 재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형제 민호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읽기도 전에 지은이는 다시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스터리한 형제 민호는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재원과 윤지영의 관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지금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녀의 생각은 낮잠에서 깨어나는 수아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여기 계세요? 지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순간적으로 걱정을 밀어냈습니다. 여기 있어, 수아야. 잘 잤니? 아이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이는 이제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김계에 대한 충성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지은이는 재원과 윤지영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은이는 그들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억지로 지은 미소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누는 속삭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들을 재운 후 지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가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지만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수아와 서아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정원의 나무들을 흔들어 방벽에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큰일의 직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과 김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의 사건들이 그녀의 충성심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그녀가 간직한 비밀들까지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가의 저택은 지은이가 자신과 그녀가 사랑하게 된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근간을 뒤흔들 폭로의 무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막 떠오를 무렵 지은이는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결연한 마음으로 김가의 비밀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내려가던 중 지은이는 저택 전체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지영은 부엌에서 멍하니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휘저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지은이가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윤지영은 돌아서며 눈에 닿지 않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씨. 아이들은 아직 안 일어났나요? 아직이요, 곧 깨우러 갈 거예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부인?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 윤지영은 뭔가를 털어놓을 것처럼 보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 씨. 그저 가족 사업 문제예요.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용주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윤지영이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억지로 평범한 듯 흘러갔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베란다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전날 밤의 사건들과 윤지영의 명백한 걱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쌍둥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지은이는 저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3층 복도로 향했고 그녀가 며칠 전 발견한 수수께끼 같은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자 지은이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엿들을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재원 씨. 윤지영의 목소리가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민회 대해 알아내면 어쩌죠? 알아내지 못할 거야. 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지은이는 그 속에 불확실함이 깃들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제대로 했어. 서류들은 안전해. 하지만 만약 그만해, 윤지영. 재원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우리 딸들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해. 문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지은이는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테피스트리 뒤에 몸을 숨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원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몇 초 후 윤지영이 그를 따라 나왔고 그녀의 눈은 붉고 촉촉했습니다. 복도가 비어있을 때 지은이는 숨겨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서류들은 무엇일까요? 재원과 윤지영이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현재 그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걸까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지은이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책과 서류로 가득 찬 선반들을 훑었습니다. 높은 선반 위의 금속 상자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끝으로 서서 그녀는 겨우 상자에 손을 뻗어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들은 건설 회사와 관련된 큰 금융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에 김성이 등장했지만 재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형제, 민호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읽기도 전에 지은이는 다시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스터리한 형제 민호는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재원과 윤지영의 관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지금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은이의 생각은 낮잠에서 깨어나는 수아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여기 계세요? 지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순간적으로 걱정을 밀어냈습니다. 여기 있어, 수아야. 잘 잤니? 아이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이는 이제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김계에 대한 충성심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지은이는 재원과 윤지영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해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은이는 그들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억지로 지은 미소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누는 속삭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들을 재운 후 지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가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지만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녀의 주요 목표는 수아와 서아를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정원의 나무들을 흔들어 방 벽에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큰일에 직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과 김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앞으로 며칠 동안의 사건들이 그녀의 충성심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그녀가 간직한 비밀들까지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가의 저택은 지은이가 자신과 그녀가 사랑하게 된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의 근간을 뒤흔들 폭로의 무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정원에서 쌍둥이들과 놀고 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얘들아, 안으로 들어가서 간식 먹는 게 어떨까? 지은이가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즐겁게 동의했고 베이비시터의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으로 안내하면서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수상한 차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은 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지은이는 윤지영과 자신의 걱정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윤지영을 도서관에서 발견했고 그녀는 멍하니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상한 걸 봤어요. 낯선 차가 집 앞에 몇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어요. 안에 있는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지영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확실해요, 지은이 씨? 네, 확실해요, 베이비시터가 대답했습니다.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윤지영은 갑자기 일어서며 재원에게 말해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그녀는 지은이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씨,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들은 우리의 전부예요. 윤지영의 말에 담긴 강렬함에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부인. 언제나요. 도서관에 혼자 남겨진 지은이는 방금 한 약속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아와 서아를 자신의 동생처럼 사랑했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이 단순히 그들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기도 힘든 위험한 게임에서 보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택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재원은 오랜 시간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윤지영은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며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중 하나에서 지은이가 쌍둥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아를 찾던 중 그녀는 우연히 2층 복도의 벽 패널을 눌렀고 놀랍게도 패널이 조용히 미끄러지며 비밀 통로를 드러냈습니다.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며 혼자임을 확인한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좁고 어두운 복도였고 천장이 낮은 곳에 몇 개의 희미한 정우만이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통로는 그녀를 작은 숨겨진 방으로 이끌었고 그곳은 모니터와 전자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서는 집과 정원의 여러 부분의 실시간 영상이 보였고 다른 화면에서는 실시간 뉴스 피드가 흐르고 있었는데 김, 조사, 사기와 같은 키워드들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견에 충격을 받은 지은이는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도 없이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그녀는 비밀방에서 나와 복도로 돌아갔고 수아가 모퉁이를 돌아오는 순간 패널을 닫았습니다. 찾았다 지은 선생님, 소녀가 즐겁게 외쳤습니다. 지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금 본 것들로 인해 여전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잘했어 수아야. 이제 내가 너희 둘을 찾을 차례네. 아이들이 숨으러 달려가는 동안 지은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미지와 드러나고 있는 어두운 비밀들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김가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정교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했을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지은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은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녀를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짊어진 죄책감이 수아와 서아에 대해 그토록 보호적이 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복도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재원이 가방을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지은이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잘 부탁해요, 지은이 씨. 재원이 계단을 내려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란스럽고 걱정된 지은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 어두운 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과 옆방에서 순진하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수아와 서아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과거의 유령들과 김가의 어두운 비밀들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일지라도 말입니다. 지은이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결심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험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가의 저택을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들은 곧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게 된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이 되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김가의 저택에 무거운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재원의 부재는 뚜렷이 느껴졌고 윤지영은 자신의 그림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눈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은이는 쌍둥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고 가족을 둘러싼 긴장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항상 관찰력이 좋은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어젯밤에 우리에게 인사도 안 하셨어요. 윤지영은 망설이다가 지은이와 빠르게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출장을 가셨어, 사랑해. 곧 돌아오실 거야. 지은이는 윤지영의 말에 거짓이 있음을 알아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아이들을 진실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오후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지은이는 부엌에서 윤지영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윤 여사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줄 알지만 괜찮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윤지영은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그녀가 마음을 열 것 같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 씨. 그저 가족 문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지은이가 더 말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지영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 씨,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제가 나가야 하는데 아침에 돌아올 거예요. 부탁이에요.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물론이죠, 윤 여사님. 지은이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지평선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쌍둥이들에게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그녀는 집 전체를 돌아다니며 모든 문과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 창 앞에 서서 지은이는 어두운 하늘을 밝히는 번개를 지켜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듬성듬성 떨어지다가 곧 정원의 시야를 가리는 짙은 장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움직임이 지은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한 대의 차가 주차하는 것이 보였고 3명의 인형이 재빨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가 부드럽게 그들을 깨웠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우리 게임 하나 해볼까? 숨바꼭질 놀이야. 너희들은 아주 조용히 있어야 해. 알겠지? 여전히 졸린 상태의 아이들은 지은이 목소리에 긴급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주침실의 옷장으로 데려가 담요 더미 뒤에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어야 해. 그리고 소리 내지 말아야 해. 알겠니? 아주 중요한 거야. 지은이가 가가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재빨리 복도로 돌아온 지은이는 아래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윤지영이 재원의 서재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틀에서 서랍에서 열쇠를 찾아 3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재에서 지은이는 재원과 윤지영이 언급했던 서류들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림 뒤에 숨겨진 두꺼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시간도 없이 그녀는 5단에 폴더를 숨겼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에 지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히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지은이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한 남자가 말하는 소리에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모든 방을 수색해. 서류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필사적으로 지은이는 며칠 전 발견한 비밀 통로를 기억해냈습니다. 침입자들이 계단 꼭대기에 도착할 때 그녀는 조용히 숨겨진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좁은 통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작은 틈새로 지은이는 남자들이 방을 수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분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옷장에 숨어있는 수아와 서아를 생각하자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이들을 발견한다면 지은이가 비밀 통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동안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계속 조용히 있기를 그리고 침입자들이 그녀의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급박했습니다. 경찰이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은이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는 발소리와 이어서 고속으로 출발하는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가운데 집이 완전히 비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통로에서 나온 지은이는 쌍둥이들을 숨겨둔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겁에 질린 두 쌍의 눈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사랑들. 그녀가 아이들을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용감했어. 수아와 서아를 위로하는 동안 지은이는 차들이 접근하는 소리와 아래층의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윤지영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은이는 계단을 내려갔고
경찰들과 함께 있는 윤지영을 거실에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을 본 윤지영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괜찮구나. 윤지영이 딸들을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지은이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옷 속에 숨겨진 서류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가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정보를 밝히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밖에서 폭풍우가 계속되는 동안 지은이는 자신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내릴 결정들은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게 된 가족의 운명도 좌우할 것입니다. 그 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은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김가의 비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침의 첫 시간들은 김가의 저택에 긴장된 평온함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은 떠났지만 그들은 뒤에 깨지기 쉬운 안전감을 남겼습니다. 지은이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윤지영이 소파에서 쌍둥이들을 달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전날 밤의 사건들로 인해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씨, 윤지영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우리를 위해 차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우리 모두 좀 진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그녀는 옷 속에 숨겨둔 서류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내적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받아들인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이 진실을 추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앞으로 쌍둥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차 트레이를 들고 거실로 돌아온 지은이는 윤지영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윤지영의 시선은 멀리 있었고 지은이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들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 지은이가 망설이며 트레이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윤지영은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지은이 씨.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젯밤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지은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모았습니다. 사실 윤 여사님,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윤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재원 선생님의 서재에서 찾았어요. 침입자들이 오기 전에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볼 시간은 없었지만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지영은 마치 귀중하고 위험한 것을 동시에 다루는 것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은이 씨,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이 서류들은 모든 것의 열쇠예요. 깊은 한숨과 함께 윤지영은 저택의 벽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수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재원과 그의 동생 민호가 대형 건설 회사의 동업자였을 때요. 그들은 자신들을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줄 최대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지은이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마침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그 계약에 대규모 뇌물과 자금 세탁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고발하고 부패를 폭로하고 싶어 했죠. 재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 계획을 폭로하면 그들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무고한 직원들도 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격렬한 논쟁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윤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넘어졌어요. 그것은 끔찍했어요. 재원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는 시신을 숨겼어요. 지은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모든 증거예요. 부패, 사고, 전체 이야기의 증거죠. 재원은 이것들을 일종의 보험으로 보관했지만 동시에 그의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짐이기도 했어요.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충격적인 폭로와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는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려 애쓰며 그녀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은이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윤지영은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다가 지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상황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떠돌았습니다. 지은이는 수아와 서아를 생각했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과거 저질렀던 실수들 그리고 받았던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윤 여사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선택들을 승인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요. 윤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지은이가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의 안녕을 생각해야 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무고해요. 그리고 이 비밀들의 그림자 없이 자랄 기회를 받아야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윤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고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지은이와 윤지영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가능성들을 논의하고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쌍둥이들의 미래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밤사이의 폭로는 모든 것을 바꾸었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내릴 결정들은 김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은이의 운명도 형성할 것입니다. 베이비시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 깊숙한 곳에서 수아와 서아가 깨어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심에 찬 한숨과 함께 지은이는 윤지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과거와 마주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가족이 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마음에 품고 그녀는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올랐을 때 수아와 서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전날 밤의 사건으로 인한 졸음과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윤지영은 긴 대화로 지친 상태였지만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우리 사랑들. 윤지영이 딸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잤니? 항상 말이 많은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깜짝 파티였나요? 지은이와 윤지영은 서로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고 아이들을 가혹한 현실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 사랑아. 윤지영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 지은이가 쌍둥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윤지영은 이야기와 게임으로 아이들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이는 전날 밤의 충격적인 폭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억지스러운 평범함의 장면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은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원에서 놀게 했고 이는 윤지영에게 자신을 추스르고 몇 가지 중요한 전화를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그들이 내려야 할 임박한 결정의 긴장감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정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노는 수아와 서아를 지켜보며 지은이는 자신의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베이비시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이자 비밀 공유자, 거의 쌍둥이들의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서아가 손에 꽃을 들고 그녀 쪽으로 달려오며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선생님께 드리려고 찾았어요.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선물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서아야. 고마워, 우리 사랑. 그 순간 서아의 순진한 미소를 바라보며 지은이는 자신의 결심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의 행복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나중에 쌍둥이들이 TV룸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은이는 윤지영을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윤지영의 얼굴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윤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원과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윤지영은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요. 우리는 당국에 자수할 거예요, 지은이 씨. 그것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상된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지은이에게는 무거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당신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윤지영이 말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씨,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제안은 지은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쌍둥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것, 아마도 장기간 동안. 이는 엄청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물론이죠. 지은이가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제 동생들처럼 사랑해요. 그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윤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를 거예요. 다음 몇 시간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해 윤지영과 조용히 법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에게 긴급 여행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쌍둥이들의 의문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어린 호기심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아가 공기 중에 떠도는 질문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왜 여기 없어요? 윤지영은 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우리 사랑들, 엄마와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해. 너희들은 지은 선생님과 함께 특별한 휴가처럼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약속할게. 아이들은 윤지영에서 지은이로 시선을 옮기며 그들의 작은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윤지영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거야. 지은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재미있게 지낼 거라고 약속해. 짐을 싸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찾는 평범한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아이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차들이 접근하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창문을 통해 지은이는 경찰차들이 저택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윤지영은 마지막으로 딸들을 꼭 껴안았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은이는 쌍둥이들의 손을 잡고 약속대로 집 뒤쪽으로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경찰들이 저택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차 안에서 지은이는 수아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날들이 도전적일 것이며 어려운 질문들과 강렬한 감정들로 가득 찰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김가의 저택에서 멀어지며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동안 지은이는 조용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위가 되어줄 것이며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안정의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그들은 운명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어떤 것이라도 맞설 것입니다. 김가의 저택에서의 삶의 장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수아와 서아를 위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지은이의 아파트는 김가의 저택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긴 여행과 최근의 사건들로 지친 수아와 서에게는
이 아늑한 공간이 환영받는 안식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얘들아. 지은이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열정을 불어넣으려 노력했습니다. 너희가 익숙한 곳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함께 이곳을 우리의 임시 보금자리로 만들어 볼까? 쌍둥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단순하지만 편안한 가구들, 다채로운 사진과 그림들로 장식된 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아가 첫 번째로 침묵을 깼습니다. 지은 선생님, 우리 어디서 자요?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야, 우리 사랑들.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 전에 지은이의 서재였던 방은 급하게 아이들을 위한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꽃과 동물 무늬로 장식된 이불을 덮은 2개의 싱글 침대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책장에는 어린이 책들과 몇몇 장난감들이 놓여 있어 방을 완성했습니다. 보통은 수줍음이 많은 서아가 지은이를 놀라게 하며 침대 중 하나로 달려가 베개를 껴안았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날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쌍둥이들을 위해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의 학습 시간과 근처 공원으로의 조심스럽게 계획된 산책을 번갈아 가며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김가 사건을 둘러싼 미디어의 소용돌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재원과 윤지영의 체포에 관한 뉴스가 신문과 텔레비전을 장악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보를 걸러내려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을 현실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에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아이들을 재우려던 때 수아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선생님, 왜 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왜 우리는 엄마 아빠랑 얘기를 못해요? 지은이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수아야, 서아야, 어른들이 때때로 실수를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니? 너희 부모님도 과거에 몇 가지 실수를 하셨어. 지금은 그 실수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 그래도 돌아오실 거죠, 그렇죠? 서아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은이는 2 아이를 꼭 안았고 자신의 눈물도 떨어질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사랑,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꼭 돌아오실 거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함께 있잖아, 그렇지? 우리는 한 팀이야. 그날 밤 아이들이 마침내 잠든 후 지은이는 자신에게 취약한 순간을 허락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울었고 지난 며칠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내보냈습니다. 그녀의 감정 정화 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윤. 이 암호 같은 메시지는 지은이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통할 방법을 찾아 지은이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지은이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단순히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무엇보다도 아이다운 아이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지은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수아와 서아를 위한 발견의 세계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어린이 책들로 가득 찬 독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부엌은 요리 실험실이 되어 아이들이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은 베란다는 미니 정원으로 바뀌어 꽃과 허브를 심었습니다. 지은이는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들과 온라인 세션을 하기로 동의한 아동 심리치료사를 찾아 아이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밤은 전에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까봐 지은이가 두려워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서클이라는 의식을 만들어 각자 그날 감사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은 선생님께 감사해요. 수아가 어느 날 반말하며 지은이를 놀라게 하고 꼭 안았습니다. 저는 별들에게 감사해요.
서아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너희 둘에게 감사해. 지은이가 대답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가 지나 달이 되면서 지은이는 쌍둥이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꽃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외향적이었던 수아는 아파트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집안을 웃음과 놀이로 채웠습니다. 서아는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여 벽을 자신의 다채로운 창작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압도적인 날들도 있었고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의 지은이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어 위로와 인내심 있는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오후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지은이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베이비시터와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저희랑 같이 놀아요. 수아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는 아이들의 놀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햇살 아래에서 뛰어놀고 웃는 동안 그녀는 깊은 감사와 희망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랑과 성장 그리고 지은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전혀 알지 못했던 회복력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지은이는 수아와 서아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 선생님, 졸린 목소리로 서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요. 수아가 눈이 감기면서 덧붙였습니다. 지은이는 부드럽게 그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우리 꼬마들아.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조용히 방에서 나오면서 지은이는 문가에 멈춰 서서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 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영과 재원이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에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아와 서아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이는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혈연이나 법률로 정의되지 않은 그들이 공유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의된 가족으로서. 그렇게 밤이 서울을 감싸는 동안 지은이는 부드럽게 방문을 닫았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시작된 여정은 그들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과 성장,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장소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하더라도 지은이는 수아와 서아가 그녀 곁에 있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귀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집을, 어떤 장소가 아닌 서로에게서 찾은 집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은이가 잠자리에 들면서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